회사에서 연말 보너스로 1,000만 원을 받았어요. 10년 동안 열심히 일한 결과였죠. 그런데 그날 저녁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수진아, 보너스 받았다며? 축하해.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아직 남편한테도 말 안 했는데 벌써 알고 계시다니. 어머니, 어떻게 아세요? 민호가 아까 말했지. 우리 며느리 능력 좋다고 자랑하더라. 시어머니 목소리가 너무 들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한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수진아, 우리 집 좀 들러. 상의할 게 있어. 저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일요일이라 시댁에 갔어요. 거실에 앉자마자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수진아, 다음 달이 내 생일이잖아. 65살이야. 65회갑이라고. 네, 어머니,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말인데 이번엔 좀 크게 하려고 해. 호텔 연회장 빌려서 친척들이랑 친구들 다 초대하려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호텔 연회장이라니요. 어머니, 그건 좀 괜찮아. 우리 며느리 보너스도 받았잖아. 1년에 한 번 있는 일인데. 시어머니는 이미 다 계획하신 것 같았어요. 그란드 호텔 연회장 예약했어. 30명 정도 올 것 같아. 한 사람당 20만 원씩 하니까 600만 원 정도 나올 거야. 근데 호텔 측에서 최소 인원 30명에 500만 원은 내야 한대.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500만 원이요? 어머니, 그건 제가. 너 보너스 1,000만 원 받았잖아. 반만 내면 되잖아. 시어머니 생일인데 그것도 못해?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제 보너스로 제가 계획한 게 있었거든요. 오래된 냉장고 바꾸려고 했고 남편이랑 제주도 여행도 가려고 했어요. 어머니, 그런데 저는 수진아, 너무 계산적으로 굴지 마. 우리가 남이야? 가족인데. 시어머니는 제 대답도 듣지 않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연회장 음식은 한식 뷔페로 했어. 케이크는 3단 케이크 주문했고, 그리고 친척들한테 줄 기념품도 준비해야 하는데. 어머니, 잠깐만요. 저한테 먼저 물어보시는 게. 뭘 물어봐? 너 보너스 받았잖아. 이런 거 가족끼리 물어보고 해? 저는 황당했어요. 제 돈인데 제가 결정권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어머니, 죄송하지만 저는 그 돈으로 다른 계획이 있어요. 시어머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다른 계획? 뭔데? 냉장고도 고장나서 바꿔야 하고 남편이랑 여행도. 여행? 냉장고? 그런 건 나중에 해도 되잖아. 내 생일은 1년에 한 번이야. 특히 65회갑은 딱 한 번이고. 어머니, 하지만 너는 돈만 내면 돼. 우리가 다 준비했으니까. 저는 그 말에 정말 기분이 나빴어요. 돈만 내면 된다는 게 무슨 뜻이죠? 저를 ATM으로 보시는 건가요? 어머니, 저는 이번엔 어렵습니다. 뭐? 어렵다고? 시어머니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보너스 1,000만 원 받고도 어렵다고? 수진아, 너무한 거 아니야? 어머니, 제가 번 돈이에요. 제가 쓸 계획이 있는데 가족한테 쓰는 게 낭비야. 네 시어머니 생일인데. 그때 남편이 나타났어요. 엄마, 수진이 말도 들어보세요. 민호야, 네 아내가 지금 어떻게 하는지 봐. 시어머니 생일에 돈 쓰기 싫대. 사고, 엄마,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보너스 받았으면 가정일에 좀 써야지. 자기 좋은 데만 쓰려고 하고.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어머니, 냉장고 고장난 것도 가족일입니다. 저희 집 일이에요. 시어머니는 비웃듯이 말씀하셨어요. 냉장고가 뭐가 급해? 아직 쓸 수 있잖아. 고장 났다고요. 그래도 음식은 보관할 수 있잖아. 완전히 고장 난 게 아니면 나중에 바꿔도 돼. 내 생일이 더 중요하지.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냉장고가 제대로 작동 안 하는데 나중에 바꾸라고요? 어머니, 저는 이번엔 정말 어렵습니다. 양해해 주세요. 양해? 너 지금 시어머니한테
양해를 구하라고 하는 거야?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셨어요. 좋아. 네가 그렇게 나올 거면 나도 생각이 있어. 두고 봐. 그리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남편이 제 팔을 잡았어요. 수진아, 엄마가 화나셨어. 좀 맞춰드려. 뭘 맞춰드려요? 제 돈인데요. 알아. 근데 엄마 생일인데. 민호 씨도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번 돈으로 제가 계획한 일도 못하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요? 어머니가 물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정해놓고 돈만 내래요. 이게 맞나요?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날 저녁부터 시작됐어요. 시어머니한테서 카카오톡이 오기 시작했어요. 수진아, 다시 생각해봐. 65회갑인데 그 정도도 못해줘? 우리 친척들한테 뭐라고 하니? 처음엔 하나둘이었는데 점점 늘어났어요. 10통, 20통, 30통, 그리고 신우이한테서도 문자가 왔어요. 언니, 우리 엄마 생신인데 좀 도와주세요. 언니가 보너스 받았다며 가족끼리 그렇게 계산적이어도 돼요? 엄마 65회갑이에요. 특별한 날이잖아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시동생한테서도 연락이 왔어요. 형수님, 엄마가 많이 섭섭해 하세요. 형수님이 좀 이해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미칠 것 같았어요. 왜 제 돈을 어떻게 쓸지 제가 결정할 수 없나요? 왜 전부 저한테만 압박을 하죠? 저는 남편한테 전화했어요. 민호 씨, 이거 좀 어떻게 해주세요. 어머니뿐만 아니라 시누이, 시동생까지 다 연락 와요. 미안해. 내가 얘기해 볼게.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다음 날 저는 100개가 넘는 메시지를 받았어요. 시어머니, 시누이, 시동생, 심지어 시댁 친척들까지. 수진이가 보너스 받았는데 시어머니 생일에 돈 안 낸대. 요즘 젊은 애들은 효도가 뭔지 몰라. 돈 있으면 가족한테 써야지.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이게 정상인가요? 제가 잘못한 건가요? 저녁에 남편이 집에 왔어요. 수진아, 엄마가 정말 화나셨어. 친척들한테 다 연락하셨어. 저도 알아요. 메시지 100개 넘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번만 맞춰드리면 안 될까? 안 돼요. 이번에 맞춰드리면 다음에도 그 다음에도 똑같을 거예요. 수진아. 민호 씨, 저 물어볼게요. 제가 번 돈인데 왜 제가 결정 못해요? 왜 어머니가 제 허락도 없이 다 정해놓고 돈만 내래요? 남편은 할 말이 없는 듯 했어요. 그건 엄마가 좀 그러시긴 해. 좀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제 돈을 마음대로 쓰겠다는 거예요. 제 허락도 없이요. 알아. 근데 생일이잖아. 생일이면 뭐든지 해도 돼요? 제 형편 생각 안 하고요? 저는 정말 답답했어요. 왜 남편은 제 편을 안 들어주죠? 그날 밤 시어머니한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수진아, 나 영자야. 네, 어머니, 너 생각 바뀌었어? 어머니, 죄송하지만 저는 좋아. 네가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방법이 있어. 내일 우리 집으로 와. 온 가족이 모여서 얘기할 거야. 그리고는 전화를 끊으셨어요. 저는 겁이 났어요. 온 가족이 모인다고요? 그건 저를 몰아붙이겠다는 뜻이잖아요. 남편한테 말했어요. 민호 씨, 어머니가 내일 온 가족 모이래요. 뭐, 저를 압박하려는 거예요. 수진아, 그럼 안 가면 되잖아. 안 가면 더 난리 날 거예요. 다음 날 저는 시댁에 갔어요. 거실에는 시어머니, 시누이, 시동생, 그리고 시누이, 남편까지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자, 다들 왔네. 수진이 문제로 모였어. 저는 숨이 막혔어요. 어머니, 이게 조용히 해. 지금부터 내 말 들어. 시어머니는 화가 잔뜩 나 계셨어요. 내가 65회갑이야.
일생에 한 번 있는 날이라고. 그런데 우리 며느리가 돈 안 낸데 보너스 1,000만 원 받고도 시누이가 거들었어요. 엄마, 언니가 정말 그래요? 1,000만 원 받고도 500만 원이 아까워요? 그게 아니라 저는 변명하려 했지만 시동생이 말을 끊었어요. 형수님, 우리 엄마 생신인데요. 가족인데 그렇게까지 해야 해요? 저는 울컥했어요. 다들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저도 계획? 무슨 계획인데 시어머니 생일보다 중요해? 시어머니가 소리쳤어요. 냉장고? 여행? 그런 건 언제든지 할 수 있잖아. 내 65회갑은 딱 한 번이야. 어머니, 하지만 제가 번 돈인데. 네 돈? 너 우리 집안으로 시집 왔잖아. 그럼 네 돈도 우리 집안 돈이야.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제 돈이 우리 집안 돈이라고요? 어머니, 그건 아니에요. 제가 일해서 번 돈이에요. 일하는 건 누가 봐줬는데. 네가 일하는 동안 민호가 집안일 해줬잖아. 그것도 다 우리 가족 덕분이야. 시어머니 논리는 점점 황당해졌어요. 그리고 내가 민호 낳고 키웠어. 민호가 너 만났고 결국 네가 돈 버는 것도 다 나 덕분이지.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이게 대체 무슨 논리인가요? 그때 남편이 말했어요. 엄마, 그건 좀. 민호야, 너마저 엄마 편을 안 들어줘. 엄마 편을 안 드는 게 아니라 수진이 말도 맞아요. 뭐가 맞아? 네 아내가 지금 시어머니 생일에 돈 안 낸다는데. 시어머니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시누이가 말했어요. 엄마, 진정하세요. 언니, 그냥 이번만 해주세요. 엄마 65회갑인데. 지영아, 나는 정말 어려워. 500만 원이 어려워요. 500만 원이 어려워요. 500만 원이 어려워요. 보너스 1,000만 원 받았으면서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세금 떼면 세금 떼도 500만 원은 남잖아요. 시누이는 제 말을 듣지 않았어요. 시동생도 거들었어요. 형수님이 우리 집안에서 제일 돈 많이 버시잖아요. 그럼 좀 도와주셔야죠. 준혁아, 내가 많이 번다고 해서 다 쓸 수 있는 건 아니야. 그래도 엄마 생신인데요. 가족인데 그렇게 계산적이어야 해요? 계산적인 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돈 아까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화가 났어요. 왜 제가 계속 변명해야 하죠? 왜 제가 잘못한 것처럼 몰아가죠? 다들 들어보세요. 저는 어머니 생신 축하해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500만 원은 제가 혼자 낼 수 없어요. 왜 못 내? 시어머니가 물으셨어요. 보너스 있잖아. 어머니, 그 돈으로 제가 너 혼자 쓸 거 다 하고 시어머니는 나중이야?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렇게 몰아붙이는 게 맞나요? 어머니, 저는 냉장고도 고장났고 여행도. 그런 건 다음에 해. 내 생일은 다음이 없어. 어머니. 수진아, 네가 이렇게 나오면 나도 생각이 있어. 내가 친척들한테 다 말할 거야. 우리 며느리가 보너스 받고도 시어머니 생일에 돈 안 낸다고. 저는 협박이라는 걸 알았어요. 친척들한테 말한다는 건 제 평판을 떨어뜨리겠다는 뜻이잖아요. 하지만 저는 굴복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 그렇게 하시려면 하세요. 하지만 저는 못 드려요. 뭐라고? 시어머니 얼굴이 빨개졌어요. 너 지금 시어머니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라 제 입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입장, 무슨 입장? 돈 아깝다는 거지. 어머니, 저도 형편이 있어요. 제 돈으로 제가 해야 할 일이. 내 일이 뭔데? 냉장고? 여행? 그게 시어머니 생일보다 중요해? 시어머니는 계속 소리쳤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네, 중요해요. 제 생활이 중요하니까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시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저는 제 생활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어머니 생신도 중요하지만 제 삶도 중요해요. 이 버릇 없는 것이.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셨어요. 그때 남편이 제 앞을 막았어요. 엄마, 진정하세요. 수진이 말도 맞아요. 뭐? 너 지금 네 아내 편 드는 거야? 엄마 편이 아니라 맞는 말을 하는 거예요. 수진이한테 미리 물어보지도 않고 다 정해놓고 돈만 내래요. 그게 맞나요? 민호야, 너. 엄마, 저도 수진이 보너스 받은 거 알아요. 근데 그건 수진이 돈이에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시어머니는 당황하신 듯 했어요. 너마저 엄마를 배신해? 배신이 아니에요. 엄마, 수진이한테 미리 상의했어야죠. 일방적으로 정해놓고 돈만 내라는 건 잘못됐어요. 뭐가 잘못됐어? 나는 네 엄마야. 엄마여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신우이가 끼어들었어요. 오빠도 우리 엄마 편을 안 들어줘. 지영아, 나는 옳고 그른 걸 말하는 거야. 엄마가 수진이한테 미리 물어봤어야 했어. 오빠, 그리고 5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야. 수진이한테도 계획이 있었는데 그걸 무시하는 건 잘못됐어. 시동생도 말했어요. 형, 그래도 엄마 65 회갑인데. 준혁아, 회갑이 중요한 건 맞아. 근데 그렇다고 수진이 돈을 마음대로 쓸 수는 없어. 수진이도 동의해야지, 형. 그리고 너희도 도와야지. 왜 수진이한테만 다 떠넘겨? 시어머니가 소리쳤어요. 수진이가 제일 많이 버니까. 엄마, 그래도 혼자 500만 원은 너무해요. 우리도 나눠서 내야죠. 너희는 돈이 없잖아. 엄마, 우리도 낼 수 있어요. 조금씩이라도.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는 놀랐어요. 남편이 제 편을 들어주다니. 시어머니는 화가 잔뜩 나셨어요. 좋아. 너희가 다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생각이 있어. 생일 파티 취소할 거야. 엄마. 신우이가 놀라서 소리쳤어요. 엄마, 왜요? 왜긴 뭐가 왜야. 며느리가 돈 안 낸다는데 무슨 파티를 해. 엄마, 그래도. 됐어. 나는 이런 며느리 없어. 시어머니는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신우이와 시동생이 저를 째려봤어요. 언니 때문에 엄마가 생일 파티도 못 하시게 됐어요. 오빠네 때문에 우리 엄마가. 하지만 남편이 말했어요. 그만해. 엄마가 처음부터 잘못하신 거야. 수진이한테 미리 물어봤어야지. 저희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차 안에서 남편이 말했어요. 수진아, 미안해. 내가 진작 엄마한테 말했어야 했는데.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나도 처음엔 네가 좀 맞춰주면 된다고 생각했어. 근데 오늘 보니까 엄마가 너무 심하셨어. 민호 씨, 앞으로는 내가 네 편을 들게. 약속해. 저는 남편 손을 꼭 잡았어요. 고마워요. 우리가 가족이잖아. 당연한 거지. 그날 밤 시어머니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생일 파티 취소했어. 친척들한테 다 말했어. 며느리가 돈 안 낸다고. 저는 슬펐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며칠 후 신우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언니, 엄마가 결국 파티하시기로 했대요. 그래? 근데 호텔 연회장은 취소하고 집 근처 한식당에서 작게 하시기로 했어요. 친척들 10명만 부르시고. 그렇구나. 엄마가 좀 반성하시는 것 같아요. 자기가 너무 욕심부렸다고. 저는 안도했어요. 시어머니가 조금은 이해하신 것 같아서요. 지영아, 나도 미안해. 어머니 생신인데. 아니에요, 언니. 우리도 생각해봤어요. 언니한테 미리 물어보지도 않고 다 정해놓은 건 잘못된 거였어요. 고마워. 그리고 언니, 생신날 오세요. 엄마도 보고 싶어 하실 거예요. 생일 당일 저희는 한식당에 갔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시고 어색하게 웃으셨어요. 왔구나.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저는 준비한 선물을 드렸어요. 고급 스카프였어요. 시어머니는 선물을 받으시고 말씀하셨어요. 고마워. 근데 내가 너무 심했지? 저는 놀랐어요. 시어머니가 사과하시다니. 아니에요. 어머니. 아니야. 나도 생각해 봤어. 내가 너한테 미리 물어보지도 않고 다 정해놓고 돈만 내라고 한 건 잘못이었어. 어머니, 너도 힘들게 번 돈인데 내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 시어머니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도 울컥했어요. 어머니, 저도 미안해요. 어머니 생신인데 제가. 아니야, 네 잘못이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는 미리 상의할게.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그날 생일 파티는 작았지만 따뜻했어요. 시어머니는 친척들한테 말씀하셨어요. 우리 며느리가 좋은 며느리예요. 내가 잘못 생각했던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말했어요. 수진아, 네가 용기 있게 말해줘서 고마워. 뭐가? 네가 아니라고 말 안 했으면 계속 이런 식이었을 거야. 엄마도 반성하셨고. 그렇네요. 앞으로는 우리 둘이 같이 결정하자. 우리 돈은 우리가 정하는 거야. 응, 그러자. 저는 배웠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을요. 서로 존중하고 상의하는 게 진짜 가족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때로는 아니라고 말할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도요. 제가 그날 용기 내서 말하지 않았다면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됐을 거예요. 경제적인 경계선을 분명히 하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건강한 가족 관계를 위해 필요한 거예요.